머스크만 믿는다. 테슬라, 실적 부진에도 서학개미 사자. 올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올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테슬라의 주가 향방을 놓고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 1억 4,777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쉐어즈도 6,464만 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서학개미 순매수 순위로는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냈다. 22일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총 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 매출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했다. 주당 순이익은 0.2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이후 35%가량 하락한 상태다. 관세 우려와 중국의 경쟁 업체 등장,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 행보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 CEO가 다음 달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자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주가가 연초 대비 급락한 만큼 향후 테슬라의 흐름을 두고 증권가의 전망은 갈리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와 저가형 모델 출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을 반영하면 현재 주가는 비싸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라고 평가한 증권사도 적지 않다. 이메인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테슬라의 주장대로 6월에 로보택시 운영이 개시되고 저렴한 모델 생산이 시작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라며 계획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6월까지는 테슬라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선재 하나증권연구원은 실적 부진은 기발표된 판매 대수 감소를 통해 예측됐고 주가에도 선반영되었다면서 신차 성과와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테슬라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세환 KB증권연구원은 전기차 수익성 감소와 높은 주가 멀티플, 자동차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도 존재한다며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고민성 NH투자증권연구원은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며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사업에 유의미한 실적 기여도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안, 루시드 주가 2배 추종 ETF 등장. 바이더딥 투자자 노린다. 미국 전기차 대표 스타트업 리비안과 루시드를 기초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가 미국 증시에 새롭게 등장했다. 이 상품은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가 크게 빠진 가운데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적극적인 투자자층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22일 ETF 전문 운용사인 그레나이트 쉐어스는 2개의 싱글 스톡 레버리지 ETF를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했다. 각각 리비안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그라니트 쉐어즈 EX롱 기비언 데일리 ETF와 루시드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그라니트 쉐어즈 EX롱 루시드 데일리 ETF이다. 리비안 및 루시드의 1일 주가 수익률의 200%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ETF로 예를 들어 리비안 주가가 하루 동안 5% 상승할 경우 리비안은 약 10%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2배로 반영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상품이다. 두 상품은 그레나이트 쉐어스 파이낸셜을 발행 주체로 하는 1일 이색형 상장 지수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스왑 계약을 통해 수익률을 구현한다. 투자자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수 매도할 수 있지만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총 보수는 연 1.15% 수준이다.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최근 상황이 있다.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약 11%와 21% 하락했다. 최근 5년 하락폭은 더 크다. 이 기간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는
각각 91%와 76% 떨어졌다. 양사 모두 전기차 산업의 과잉 공급, 수요 둔화, 보조금 정책 축소 등 복합적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 변화는 전기차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또한 차량당 평균 판매 단가 하락과 재고 증가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인식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일부는 현재 주가 수준은 장기적으로 저점이라며 반등을 노린 단기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레나이트 셰어스는 리비안과 루시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EV 스타트업이며 급격한 변동성은 오히려 상품의 기회 요인이라며 해당 ETF는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해당 ETF가 단기 매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TF 자체가 일일 수익률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이 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한 스왑 기반 상품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유동성 문제나 마진 요건 상승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 그레나이트 셰어스는 투자 설명서에서 해당 상품은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전액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니오 파이어플라이 6에서 8월 유럽 상륙. 우엔들 모델은 10월 출시 예정. 니오의 소형 전기차 브랜드 파이어플라이가 오는 6에서 8월 유럽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최근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 바 있다.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칠리훅 니오 공동 창업자 겸 사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친 사장은 올해 말까지 파이어플라이는 약 20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면서 우엔들 차량은 10월까지 준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엔들 모델은 영국과 동남아시아 시장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주 중 현지 유통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어플라이는 니오가 BMW의 미니와 경쟁하기 위해 내놓은 프리미엄 소형차로 첫 모델은 지난 19일 중국에서 공식 출시됐으며 가격은 배터리 포함 11만 9,800위안부터 시작된다. 이 차량의 중국 내 인도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파이어플라이 브랜드는 니오와 동일한 판매 채널을 활용할 예정으로 별도 유통망을 갖춘 또 다른 서브 브랜드 온보와는 차별화된다. 이번 2025년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니오와 파이어플라이는 같은 부스를 사용할 예정이며 온보는 별도 부스를 운영한다. 당초 니오는 파이어플라이를 유럽 시장에서 먼저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현지의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전략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파이어플라이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발된 차량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중국을 포함한 17개국 40여 개 도시를 탐방하며 2개월 이상 유럽에 머물며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티나왕 파이어플라이 제품 경험 책임자가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니오는 파이어플라이가 전체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전 주문량 등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롭게 뛰어든 로봇 경쟁. 샤오펑 내비게이터 알파. 샤오펑이 휴머노이드 로봇 내비게이터 알파를 23일 상하이 국가정식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2025 상하이 오토쇼에 선보였다. 내비게이터 알파는 키 1.5m, 무게 50kg의 크기로 설계했다. 15개의 손가락 관절과 6개의 자유도를 갖춘 손을 통해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복잡한 환경에 반응하며 언어 및 시각 정보를 해석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샤오펑 측은 이를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샤오펑은 구체적으로 산업 생산, 의료 서비스, 의전, 재난보호, 교육 및 연구 등의 활용 범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 및 지능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전기차 생산 라인에 내비게이터 알파를 투입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